우리 수업할 부분은 동명사 부분이고요. 챕터 5고 페이지는 62페이지부터 갈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우선 교재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A의 동명사 개념, 개념이니까 뭐 생김,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들어있고 64페이지 동명사 시제, 동명사의 수동태, 관용적인 표현 들어있고요. 66페이지는 동명사랑 이제 투부정사를 이제 엮어서 같이 비교해서 보죠. 항상 이제 문법책에서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같이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건데요. 사실 문법 중에서 투부정사를 했으면 동명사는 거기 일부분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부담 안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볼게요. 우선 이게 가서 볼게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요 부분 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말을 안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투부정사를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 파트랑 무조건 연결되는 게 동명사라서 투부정사 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게 보면 투부정사는 역할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명사적인 역할을 약간 보충해 주는 게 동명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 자체의 역할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가면 되고, 그때 시제까지 다 했었고 의미상의 주어 모양까지 같이 비교해서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선 이제 오늘은 동명사만 쭉 빼가지고 볼게요. 동명사는 거기 62페이지 보시면 봐봐요. 동명사는 이제 모양이,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죠. 이게 단순 시제일 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완료 시제가 되면 having pp가 되고요. 그죠? 요 모양을 보시고, 얘가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모양을 취한 상태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그죠? 그치? 이거 쉬워요. 그 다음에 이 동사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동사의 모양을, 특성을 유지하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동사의 특성 우리 알려줬었죠? 생각나요? 원래 동사의 특성은 시제가 있어야 되고, 그 앞쪽에 주어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 뒤쪽에 목적어나 보호의 딸림식구가 있어야 되고, 자동이냐 타동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동사의 특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동사 특성은. 그런데 얘는 어차피 원형에 ing를 붙였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순 시제든 진행 시제든 완료 시제든 그런 이제 어떤 선상의 그런 정확한 시제를 갖고 있진 않지만, 단순이냐 완료냐 뭘 기준으로, 본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동일하면 단순 시제, 완료, 그 이전이면 완료 시제라는 이 두 가지만 단순하게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제는 없어요. 하지만 요 두 가지의 구별은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제로 대신하는 거고, 얘가 시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가지되 그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소유격을 기본으로 목적격도 함께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요거를 지금 해볼게요. 62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고 얘가 명사처럼 쓰인다. 그 명사처럼이라는 건 주어, 목적어, 이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문장 하나씩만 볼게요. 보면 The knowing is not enough, acting is necessary. 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보통 다 그래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천을 안 하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죠? 실행이 안 되니까 현실 속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명사 자체가 지금 행위 자체를 주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inking, planting of water 이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자체가 지금 앞에 주격으로 가지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요거 아시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은 당연히 동사 뒤에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말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고원을 피크닉 할 때 이거 자체가 피크닉을 가다잖아요. 여기가 다. 그치? 아니구나. 나 왜 여기를 하고 있지? 제가 카페인이 부족합니다. Sorry. 내가 왜 여기를 목적어라고 치고 있을까요? 밀었다.
어디 피크닉 가는 것을 그럼 요 자리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3번,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 smoking이라는 이 동명사에 뭐가 붙었어? not이 붙었죠? 그래서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만 not을 붙인다. 요걸 지금 살짝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죠? Do you mind? 해놓고 싫어? 나 smoking here? 여기서 담배 안 피는 거 괜찮겠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앞에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이 동명사에 부정을 쓰면서 여기를 not을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죠. 요거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이거 배웠죠.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부사구로 빠진다 그랬고 무조건. 근데 전치사 중에서 to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치사 to에서 투부정사 to가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양 자체가 똑같은데 모양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원형의 투부정사를 쓰고 어떨 때는 동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보통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동명사 써. 목적어 쓸 때. 왜? 투부정사도 쓸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전치사 for가 있는데 요 뒤에다가 목적격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동사가 왔어. know라는 동사가 왔어요. 근데 요거를 목적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to하고 knowing하고. 그죠?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얘도 전치사고 얘도 전치사 to랑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지 맙시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십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지금 3번이고 우린 이걸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to가 붙었는데 ing 쓰는 경우 우리 외우죠. 그거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관용적인 표현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관용적인 표현 6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하고 가야 돼요. 64페이지에서 64죠. 거기서 이제 형광펜으로 어디 봐야 되냐면 요거 봐야죠. object to ing. 여기 devote 목적어 to ing. 요거 해야죠. devote a to ing.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그쵸?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얘는 왜냐면 to가 여기서는 이 to 자체가 전치사로 쓰이는데 우리같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은 이 to가 전치사인지 동명사 투부정사의 to인지 몰라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to 다음에 ing가 온다. 그거를 외워서 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얘네는. 알겠죠? 이거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62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4번 보면 주격 보호 자리인데 주격 보호가 동사를 중심으로 여기 또 그냥 이걸로 할게 이 색깔로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같은 걸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주어랑 같은 걸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을 때. 그러면 주어는 명사적인 성격이니까 당연히 주어랑 같으려면 여기도 명사적인 성격이 와야 돼. 그럼 이 ing는 동명사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나세요? 네? 오케이. 근데 이거랑 이제 나중에 현재분사 진행형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형. 나중에 현재분사는 ing가 오는데 만약에 이 비동사 다음에 미팅 하면서 이게 만나고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나중에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봐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Her long-term financial goal is saving for retirement. 그녀의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는, 경제 목표는 retirement니까 은퇴를 위해서 saving,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다. 그럼 이제 그 여자의 목표가 저축이라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고 보고 동명사군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의 앞쪽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요렇게 오죠. 그죠? 아니면 요렇게 와야죠. 아니면 요렇게 왔죠. 여기 보면. 근데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I really enjoyed learning how to play the drums. 나는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배우는 걸. 드럼 치는 거 배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럴 때 보면 enjoy가 동사니까 enjoy의 목적어로 동명사 learning을 썼는데 실제로 enjoy도 동사고 learn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투부정사 나왔을 때. 나는 좋아해. 썼고 어쩌고 how to play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예요. 두 개 다. enjoy도 동사고 learn도 동사예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격이 세트로 묶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를 취했어. 왜? 이 본동사의 성격에 맞추어서 취했잖아요. 그럼 시제가 없기 때문에 앞에 주어를 쓰지만 이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명사는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으면 앞에 있는 전체 주어랑 동일하면 여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이 된 거죠. 1번 문장이. 그쵸? 오케이? 이해되세요? 원래는 his나 힘을 쓰는 게 맞거든요.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왜 his를 썼지? 오늘 왜 이러지? 미안해. 이거 미겠죠? 미안해. 미안해. 왜 말 안 하고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 뻘짓하고 있는데. 만약에 his가 있으면 이거 생략하면 돼, 안 돼요? 내가 아침에 사실 커피를 못 마셨어요. 나 커피 중독자예요. 내가 중1 때부터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셔갖고 집에 흑인 백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오면 커피를 진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나가시면 그걸 몰래 타먹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저거는 진짜 멋진 사람들만 먹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중독돼갖고 커피가 안 들어가면 오늘처럼 뻘짓을 한답니다. 여기 히스 힘 들어가면 살려야죠.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 여기 다시. 나 왜 이러지 오늘? 미안합니다. 원래는 마이나 미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어랑 일치하는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그죠? 나 지적을 해. 내가 이상한 거 하면. 알았지? 속으로만 꽁하고 있다가 쟤 뭐야 이러고 있지 말고. 알았죠? 지적을 하셔야 돼요. 전체 주어랑 같으면 같은 의미상의 주어는 생략하고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번 문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나는 걔가 그녀가 어디 갔어? 그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드럼 치는 거를 배우는 걸 좋아해. 내가. 근데 나는 드럼 못 쳐. 근데 우리 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를 의미상의 주어로 살려서 쓰는 거죠. his라든가 힘으로. 그리고 얘는 정말 드럼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드럼을 배우는 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지금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죠?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볼게요. 어쨌든 이게 지금 2번을 보시면 이게 왜 목적격도 되는지를 알려줘요. 2번 같은 경우는. 아니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을 먼저 쓰라면서요. 근데 목적격도 왜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2번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I thanked him. 나는 그를 감사했어. 그에게 감사했어. 한국말로는 그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감사했다 할 때 동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거든요. 그리고 목적격을 취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주고 뒤에 동명사를 쓰는데 for being with me for so long.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그한테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부분이 for 플러스 ing 해갖고 동명사 부분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근데 그 행위를 한 주체가 지금 앞쪽에 목적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이 thank의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이
동명사 부분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 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이 되더라.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소유격을 쓸 때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니까 이게 어퍼스트로피 s가 꼭 있어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소유격을 쓴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다 보시면 되고. 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를 어디를 해볼까요? 이 B번 해볼까요? B번?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가도 돼요. B 되게 쉽죠? B 한번 해볼까요? 동명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음을 쓰세요. Don't stop. stop 다음에 ing잖아요. 목적을 어떻게 해야 돼? Look for.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Looking for. 1번. 그 다음에 car was shot at 다음에는 ing 나와야 되니까 그게 제 테스트 성적이 엉망이어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받은 거잖아요. at receiving. 그죠? 2번은 띵띵이 is passed for exercise this 조깅이겠죠? 그죠? 3번. 그 다음에 4번은 final activity of the day 하루의 마지막 행동은 뭐 해야 돼? 지저분한 걸 치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비기는 아니겠네. 4번. 오케이. 네. 뭐 이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C번 해볼까요? C번 풀어놓은 거 해볼게요. The narrator is ashamed that he isn't able to read the script well. 나레이터는 너무 창피했다. that 이하를 창피했다. 근데 이게 보면 be ashamed that 하면은 주어 동사 하면서 문장이 오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뜻인데 be ashamed of 하면 이 대절을 이제 of 전치사 구로 쓰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대절은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의 시제까지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으로 끝나줘야 돼요. 근데 이거랑 얼핏 비슷한 뜻인데 of라는 전치사 절로 가면 이 동사가 뭘로 바뀌어야 되면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주격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고 이 동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of에 따라서 동명사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시제를 넣어주셔야 돼요. 어떤 시제? 단순이니 완료니 이렇게 넣어주셔야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보니까 더 나레이터가 he잖아요. he랑 나레이터는 동일 인물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he is 혹은 him을 쓰는 게 맞기만 쓰지 않아도 되고 isn't being이니까 not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럼 not 하나 써주고 동명사에 여기다가 is인데 여기랑 is가 동일하잖아요. 시제가. 그러면 being으로 가는 거죠. 단순 시제. 쭈루룩 써주면 되죠. 이해되실까요? 네. 요렇게. 그러면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be proud of 되고 be proud that도 되는데 대절은 주어, 동사, 시제가 다 들어가는 완벽한 문장이 오고 of가 들어가면 뜻은 같지만 his son을 의미상의 주어로 쓰는 건데 같지 않죠? 그럼 써야 되겠네. his son 아니면 his sons 써주고 was 동일하니까 이건 똑같이 그냥 being 써주면 되겠네요. being a prize 이렇게. 하셨죠? 여기 할머니고 이건 무기잖아. 여기다 써야죠. 여기 있는 거를 소유격이랑 목적격을 주셔야 돼요. 이건 주격이거든요. 그리고 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여기 바뀌는 거다. 여기는 이제 똑같고 대절이 주어, 동사, 시제에서 오브 구로 바뀌는데 이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로 내려오고 얘는 시제를 가지면 안 되는 동사로 내려오니까 위닝으로 가죠.
빙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지금 당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를 동명사로 써요. 여기 있는 동사를 동명사로 써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갈게요. 이해되실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똑딱인 거? 그럼 봐봐요. 다시 봐봐. 여기 보니까 2번을 보니까 James was proud, James was proud 똑같아요. 대절은 주어가 주격이고 원은 과거라는 시제를 가졌고 얘랑 지금 동일한 시제예요. 아 단순하구나. 그것까지 보시고 그러면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로 내려와야 돼. 오브니까. 근데 같지가 않아서 his son 쓰던가 목적격 쓰던가 his sons 하면서 소유격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동사를 내리는데 오브가 취할 수 있는 오브는 시제를 못 취하잖아요. 전치사 구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win을 쓰는데 앞에 있는 was랑 원이랑 시제가 같았으니까 단순 시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y grandmother insists that. insist 우리 배웠지? 여기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우리 뭐 알려주죠, 문법. should 알려주죠, should. 생각나요? 그러면 봐. insist 우리 그거 배웠지? 조동사에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왔을 때 그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필요와 당위와 명분을 가질 때 should를 써야 하고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배웠죠? 이거 시제일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시제일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nsisted는 과거인데 should는 원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니 stay가 잘 들어. 나 오늘 헛소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수업을. 봐봐. 왜 이러지 오늘? 봐봐요. 그럼 여기가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가 원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제일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시제일치는 안 된 상황이에요. 오케이? 시제일치가 안 된 상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변형하는 거죠. insist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대절에선 주어랑 동사가 있고 should stay였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할머니가 주장하셨거든요. 그럼 같아 달라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럼 써야지. 그러면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으로 써. 그 다음에 여기는 시제가 어떻게 내려와야 돼? 어떻게 내려와야 돼? 완료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한 거잖아. 주장하셨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야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과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은 아니니까 그냥 staying 이렇게 가야죠. 단순으로 가야죠. 그 전에 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나중에 해보시고 어디 넘겨서 동명사 시제. 우리 동명사 시제 지금 같이 했어요. 지금 한 번씩. 동명사도 원형에 ing가 붙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제가 막 여러 개가 막 난잡하게 붙을 수는 없지만 본동사를 기준으로 동일한 시제나 그 이후이면 단순 시제. 오케이? 여기 본동사, 문장의 동사 시제니까 본동사죠. 본동사와 같거나 그 이후의 일이면 단순 시제. 그 이전, 앞설 때니까 이전 시제라는 거잖아요. 본동사보다. 그럴 때는 이제 완료 시제. 그럼 하나씩만 봅시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볼게요. I insist on Robert attending the meeting. 나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어. 주장했어. 뭐라고? 그럼 여기가 on이 전치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시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ing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죠. 나고 여기서는 로버트고. 로버트가 미팅에 참석해야 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이 되고 여기는 얘가 참석해야 한다 라고 ing가 들어있고. 그럼 시제는 야 앞으로 가야 된다고 걔가 가야 된다고 로버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완료는 이렇게 보니까 My friend recalled having heard a strange noi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이거 버리시고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라고 회상했어. 그러면 이미 회상한 게 과거인데 그때 내가 그걸 들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은 건 그 전이니까 having pp recall은 뒤에 동명사를 원해요. 얘 자체가 뭐뭐를 기억하다 회상하다 할 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엊그제 내가 투부정사 하면서 그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성격이 강하고 동명사는 현재나 그 이전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보면 이거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고 돼 있죠. 왜? 시간 순서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시제할 때도 보면 원래
과거랑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아니, 완료를 쓰고 싶은데,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after, before, until, 알죠? when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시간 개념을 나타내 주면 굳이 과거 완료 안 쓰고 순차적으로 과거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쓰고 해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어젯밤에 듣고 오늘 회상했겠지라고 순서가 명확하면 굳이 완료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시험 문제 볼 때는 위의 문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입시니까. 원칙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어요. 요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동태. 우리 시제 할 때 항상 배웠을 거예요. BPP를 쓸 때 앞쪽에 계단 만들어서 배우라고. 요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번 체킹해 보라 그랬어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체킹해 보라 그랬죠. 요렇게. 요걸 먼저 체킹해 보시면 되죠.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예문 봐도 될 것 같아요. 봐봐요. 보니까 although Pat is young, Pat은 어리지만 he hates being treated like a child. 아이처럼 대우 받는 걸 싫어한다. 그럴 때 보면 hate 이거는 뭐 투부정사 나와도 되고 ing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동명사를 썼어요. 동명사 쓰고 보니까 trea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대우하다. 뭐뭐를 대우하다 할 때. 그래서 목적어 없으니까 빈핍 써야 되는구나. 그죠? 항상 뒤에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she was angry. 여자가 빡쳤어요. 왜? 뭐에 대해서? 비웃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laugh at이 뭐뭐를 비웃다인데 목적격이 없군요. 그죠?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써야 돼. PP로 쓰는 건데 이미 당했다는 거네. 그럼 was보다 더 전이네요. 여기는 완료니까. 그죠? 여기는 얘보다 더 전이네. 이해되시죠? 시간 순서? 오케이. 보시고. 근데 관용적 표현 우리 외우는 거 알죠? go ing, bbg ing. 이거. 우리 엊그제 문장만 이거 외워야 돼. 봐봐. 나는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object 뭐뭐 하는데 반대하다. 사실 이거 to를 빼고 쓰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object가 자동사예요. 반대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뭐를 반대하다 쓰려면 to를 써야 돼요. 항상. 근데 그냥 object를 to 빼고 그냥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아요. to가. 그 다음에 devote A to B 이거. 여기 보면은 그는 바쳤다. 그의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다. 그럴 때 보면 이 to가 이렇게.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게 여기다 to help 쓰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투부정사를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것도 알죠?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얘는 뜻을 외우는 거죠. 얘는 뜻 자체를 외우는 거지. 여기가 어차피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 오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뜻을 외우라는 거지. 그죠? 뜻이 그래서 prevent 대신에 stop도 나오고 keep도 나온다. 그거. ban도 나올 수 있죠. prohibit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런 뜻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한다, 막다. 이런 뜻이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ing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뜻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수가 on ing, upon ing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그지? feel like ing. 얘는 당연히 얘가 like가 전치사겠죠. 여기가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ing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뜻을 외우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요거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가는 거죠. 모양 자체는, 문법의 모양 자체는 그렇게 가는 건데 그냥 쓸모없네. 좋은 게 없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be worth ing. 이것도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원래 여기에 in이 이제 생략돼 있다고 배워요. have trouble, difficult in ing 혹은 spend 시간 on이나 in ing 이렇게 배우거든요. 원래 외우는 건데 사실 on이나 in을 생략할 수 있어. 여기도. 그럼 굳이 안 써주고 니네한테 헷갈리라고 하겠지. in을 써주면 당연히 ing 나오는 거 알아요. on이 들어가면 당연히 ing 나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헷갈리게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없는 채로 외우는 게 맞는 거예요. spend 시간 ing, 시간 돈 ing 이렇게. 그다음에 there's no ing 하면은 no는 어차피 얘가 형용사거든요. no가 형용사니까 뒤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no 다음에 to 이렇게 쓰면 웃기니까 단어 두 개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그냥 써서 뭐뭐는 없다. 오케이? 그럼 왜 뭐뭐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 이제 해야 되고, 좀 이따가. without 다음에도 당연히 ing 오는 게 맞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대시라고 말할 거 없이 간다. 그랬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요거는 be on the point of ing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한다. be about랑 같다. 그럴 때 이 be about to도 외워야 되는 게, 여기는 뜻을 외우는 거거든요, 얘는. of 다음에 당연히 ing 나오는 건 맞아요. 전치사니까. 근데 여기를 외워야 돼요. 왜? about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쓰면. 근데 왜 여기다가 동명사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를 외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뜻을 외우고, 얘는 뜻을 외우고, 이 애는 뜻을 외우고,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건 여기죠. be about to 원형. about 전치사니까. 거길 외워야죠.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알 거고. 여기는 바꾼 거 외워야지. cannot help but 원형. 여길 외우는 거죠. 얘는 여기 변형된 거 있죠? 여길 외워야 돼요. 얘를 외워야지. 여기는 여길 외우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BBG ING하고 be accustomed to 그거 우리 했었죠. 조동사에서. 생각나실까요? 조동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투 용법 배웠지.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게스트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은 뜻이 완전 다르죠. 우리 이제 투투용법 배웠죠. 투부정사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너무 바빠서 요리를 못한다 하면서 얘가 부정의 뜻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너무 바쁜데 갑자기 ing가 나왔어. 그럼 이게 be, bg, ing잖아. 이거 어떨 때는 두 개 다 맞는 건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문장만 보면 맞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녁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는 거 보시라고요. 그지?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be used to 우리 배웠죠? used to에서. 생각나? 우리 배웠죠? used to 배웠죠?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었고 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 be used to 동사에 ing 있었죠. 요거 세 개 항상 같이 외우는 거죠. 생각나요? 생각나죠? 본 기억 있잖아. 그럼 봐. 여기 앞에 비동사나 get이나 get 여기도 get도 되고 become도 돼요. 여기는. 요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get이 되겠죠? 어쨌든 1번, 2번, 3번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used to 앞에 비동사나 get동사가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조동사죠. 여기 조동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오고 뭐뭐 하곤 했다. 그쵸? 규칙적인 동작 혹은 상태. 요걸 나타내는 거다. 그랬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랑 같이 있어. used to도 똑같은데 얘만 다르잖아요. 여기만.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 그랬지?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외우랬죠. 익숙하다.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 자르랬죠. 얘는 어떻게 잘라? 요렇게 자르랬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랬죠. 투부정사와 수동태가 붙어있는 문장. 아예 사실은 근데 이게 이 파트랑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붙은 애였는데 붙었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요거를 문장으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로 보니 문제 이거 시제를 알려주는 거니까 B 해볼게요. B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그래도 복잡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B
이후의 부정은 다시 앞에 와야 돼. 나해야 돼. 오케이, 갑시다. 1번 뭐예요? 보니까 보스티드가 잘난 척하다라는 건데 아이고야, 쏘리. 봐봐요. 여기 보면 과거인데 오브가 대절이 되고 대절이 오브가 되고 he랑 일치하니까 안 써도 되고요. 이건 had pp잖아요. 얘보다 과거니까 뭘로 와야 돼? having 완료로 와야죠. having received. 오케이? 그다음에 2번은 보니까 여기도 admitted 인정했다. 같아요. 근데 여기를 뭘로 가야 돼? 오브 쓰고 그 여자가 그 여자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had not followed인데 had pp니까 admitted보다 과거니까 완료인 건 알겠어. 근데 not이 붙었잖아요. 근데 not은 앞에 붙여야죠. 아이고야, 왜 이러지 오늘? not은 앞에 붙이고 여기를 having pp로 쓰셔야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She complained that she had been arrested without having broken any laws. 그러니까 그녀는 불평했어. 응? 왜? 그녀가 이제 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had been pp, 원래 had pp 여기까지가 시제잖아요? 그럼 얘보다 얘가 더 과거니까 having pp가 오는 게 맞아. 그럼 나머지 그대로 엮어주는 거예요. 얘를 보고 이미 having pp를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pp가 들어있잖아요. 똑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that하고 ove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hin제 있고 나랑 똑같아. 일치해. 그럼 의미상해줘. 쓸 필요 없고 여기 시제가 일치하니까 얘를 내려야죠. being involved.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저기 66페이지로 갈게요. 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거 뭐 맨날 외우는 거잖아. 이거 외워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안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enjoy, admit, finish, keep, mind, consider, avoid, quit, give up, delay, put off, deny, postpone. 보면 다 뒤에 뭐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목적어로.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애들.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한다, 바라다, 선택하다, 뭐 다 있네요. expect, promise, refuse, pretend to. 이렇게. 얘네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둘 다 가는 거, 의미 차이 없는 거는 보통 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시작한다, 끝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다. 두 개 다 쓰는 거는. 근데 여기를 해야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죠.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돼.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동명사가 들어있다. 그럼 얘는 현재적인 의미인 거예요. 혹은 그 이전의 습관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미래적이라는 거는 그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작을 하고 있음. 이해되나요?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forget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요렇게 3, 4번을 봐야 되겠죠?
여기는 visiting이 있고 to visit가 있어. 여기 to visit가 오면 나는 잊었어. 덴티스트한테 가는 것을. 그럼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투부정사 온 동작을 아직 안 했다고. 안 갔다니까요? 가야 하는 건데 잊어버렸잖아요. 안 갔다고. 그죠? 근데 위에를 보면 I'll never forget visiting the museum. 나는 박물관에 비지팅이 했어. 비지팅을 한 거예요. 얘는 동작을 한 거고 얘는 동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나는 언제 헷갈렸냐면 이걸 중학교 때 배울 때 forgot이 과거인데 forgot 자체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동작을 한 거 아니야?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to가 오면 아직 그 비지트를 안 했어. 비지팅이 오면 비지팅 했어.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봐봐. 이제 예문을 보면 I'll never forget visiting the museum. 나는 박물관에 방문했던 걸 절대 잊을 수가 없어. Because I saw some of my favorite artwork.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을 봤으니까. 가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간 거잖아요.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I forgot to visit the dentist. 덴티스트한테 가는 걸 잊었어. 그래서 I need to make another appointment. 또 다른 약속을 잡아야 되네. 까먹어서. 아직 안 간 거예요. 덴티스트한테.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remember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to가 오면 아직 안 가져갔다는 거고 bringing은 가져갔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I remember 기억이 나. 우산 가져간 게 근데 그게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는 remember to bring an umbrella. 우산 가져가라. 앞으로 가져가라. 아직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왜? 비가 올 것 같거든. 이렇게. 아셨죠?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gret 같은 경우는 얘가 이미 이 단어 자체가 다르게 쓰이죠. 얘가 만약에 ing가 왔다는 건 이미 동작을 한 거예요. 이미 동작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얘는 아직 말을 안 했다니까요. 말을 아직 안 한 거야. 야, 앞으로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try는 사실 try to 하면 항상 이거는 나는 이제 아기 때 어떻게 기억했냐면 에베레스트는 가려고 막 노력해야 돼.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에베레스트는 이렇게 외웠어요. 에베레스트 2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try to 하면은 늘 노력해서 가야 되는 거. 도전해서 넘어야 되는 거 이렇게 외웠고 ing는 김치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항상. 김치가 맵고 어떨 땐 너무 시고 이런 먹기 싫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이렇게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러니까 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노력을 안 해도 돼. 야, 너 그거 마크니 한번 먹어봐. 마크니 알죠? 뭐야? 그 있잖아. 카레. 인도 카레. 마크니 알죠? 몰라? 아이 기부촌 놈들 너는 아유 하진이 알겠지. 이씨. 나중에 먹어보세요. 마크니 맛있어요. 그 인도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 3분 카레 노란 거만 알잖아. 일본 카레 노란 거만 알잖아요. 그죠? 그 카레는 알지? 노란 카레? 이렇게 강황 들어있는 거 노란 카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마크니 카레 그건 인도 거거든요. 어차피 카레가 인도 거긴 한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겠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약간 이제 우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해서 약간 무슨 색깔이 나냐면요. 요런 색깔 나요. 요런 색깔. 요거 색깔이 나요. 거기다 이제 치킨도 넣을 수 있고 뭐 돼지고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그냥 막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거 색깔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선입견이 있으면 못 먹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 노란 그거보다 훨 맛있어요. 그래요. 한번 먹어봐요. 봐봐. 그러면 이제 먹어봐요 해야 되잖아. 그럼 막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태원에 가면 있어요. 가서 먹어봐요. 그럼 try ing. 그 다음에 난 에베레스트로 가야 돼. 그럴 때는 try to 막 연습을 해야 돼. 등산은 사실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등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기한 이유가 나는 이제 지리산을 종주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외국 가는 것보다는
지리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잖아. 한번 가보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이제 키로수가 한 40밖에 안 나가요. 내가. 근데 거기를 이제 지리산을 가려면 내가 먹을 거 쌀, 라면, 물, 그 다음에 내 침낭, 양말 이런 거 다 내가 들고 가야 돼요. 산에 갈 때는 남이 날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자기 짐이 있어야 되고 생존을 할 때 버려야지. 남을 버려야 내가 살잖아. 그래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그래서 그냥 1인 여럿이 모여서 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생존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가져가야 돼요. 전부 다. 근데 쌀을 딱 싣고 물을 실었는데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배낭을 다 사고 짐을 다 심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겠다는 이제 다른 남자분들이 있었어요. 남자분, 여자분 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십시일반 짐을 덜어주겠다. 조금씩 내 걸 가져가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이제 민폐인 거야. 1인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집단 안에서 다들 1인분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0.5인분, 0.6인분밖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포기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에 대한 건 다 이제 안 했어요.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산책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안 갔어요. 어쨌든 노력을 해야 돼요. 산에 다니는 것도 성실해야 되고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그렇게 외웠다고요. 네. try to는 항상 노력해서 간다 이렇게 외웠고 여기 CF 보니까 스탑이 나와요. 스탑. 근데 아까 스탑은 여기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맨 위에 줄에서 이미 스탑 여기 왜 스탑이 없지? 여기 A에 스탑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A 여기 있잖아요. 스탑이 원래 ing만 퀴트하고 같은 거잖아요. 스탑하고 퀴트하고. 그쵸? 그만두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스탑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여기가 스탑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이거 아까처럼 그냥 헷갈리니까 들어있는 건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끝났어요.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붙어서 헷갈린 것 뿐이지 실제로 여기는 뭐뭐를 멈추다라는 목적어가 있었을 거예요. 동명사로. 봐봐요. 그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A friend of mine recently stopped eating meat. 고기 먹는 것을 그만뒀대. 그럼 요 자리가 지금 그냥 목적어인 거고 얘는 원래 stop 자체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봐봐. We are hungry. 우리는 멈췄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팠다. 그래서 멈췄다. 뭐를 여기 이제 암묵적으로 일하는 것을 혹은 공부하는 것을 혹은 그때 하던 어떤 일을 멈췄다라는 게 이게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점심 먹으려고 라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첫 번째 예문에 들어있어야 돼요. ing만을 취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우시고 여기서는 요거 외워야죠.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어쨌든 투부정사가 오면 아직 그 동작을 안 한 거다. ing가 오면 동작을 이미 한 거다. 그거만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여기 C 해보자. C 해볼게요. C.
돼. 오케이, 쉽네. 오케이? 1번은 투고, 2번, 3번 맞고, 4번은 ing고. 그렇죠? 오케이? 네? 갈게요. 끝! 나머지 해보세요. 네, 보시고 뒤로 넘겨서 오늘 시간이 좀 남는데 우리 30분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좀 가보려고요. 왜냐면 뒤쪽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 한 페이지만 우선 해볼게요. 여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요거 해볼게요. 어디 갔지? 이거? 뒤에. 요거는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 책을 보시면 72페이지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들어있고 74페이지에 분사의 쓰임 들어있거든요. 요거까지 할게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분사 구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분사 구문은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앞에 2번에다가 유닛 2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형용사라고 쓰세요. 분사 동그라미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쓰시고 3번의 분사 구문은 부사라고 쓰세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때 했어요.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서 했어요. 오늘 이제 나오기 전에 여기서 했어요. 여기 저번에 설명해 줄 때 이제 우리 투부정사 먼저 배우면서 얘가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인데 얘가 이제 역할이 너무 다양하고 많이 힘드니까 이 명사적인 용법을 동명사가 보충해 준다고 했고 형용사와 부사적인 용법을 분사가 보충해 준다고 했거든요. 분사가. 그리고 여기 보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분사라고 써 있고 분사 구문이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나눠서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분사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사 그럼 두 개인 거 알죠? 모양. 그죠? 이것도 완료 시제 다 있긴 한데 우선 단순 시제를 기본으로 그냥 할게요. 아이고. 분사 그러면은 두 개로 나누죠. 현재 분사 그다음에 과거 분사. 그래서 그냥 단순 시제를 이제 기본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는 원형의 ing, 얘는 pp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사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야 돼. 아니 도대체 형용사적 역할이 뭐라 그랬죠? 명사를 꾸며야죠. 근데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밀 수 있어요. 그냥 어디서든 꾸미면 되는데 어떨 땐 앞에 오냐면 단순할 때. 아니 시제가 단순하다는 게 모양이 단순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한 개일 때. 한 개 단어일 때. 근데 모양이 복잡해. 이게 무슨 뜻이야?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가 됐어. 여러 개야. 그러면 뒤에서 꾸미시면 돼. 예를 들어서 애기가 이렇게 있어요. 응? 근데 애기는 이제 명사니까 당연히 앞에 어나 뭐 더나 붙었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 그래야 되지? 기고 있어. 기는 애기야. crawling. 기고 있어. 기는 애기. 근데 어디에서 기고 있어? 어디서 기고 있어? In the mud. 머드 속에서. 진흙탕에서 기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얘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냥 꾸미시면 돼. 근데 얘는 부사구가 붙었잖아요.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저분하니까 뒤에서 꾸미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꾸미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해볼게요. 명사는 명사인데 애기인데 애기가 뭐 했다 그럴까? 맞았어? 혼났어? 혼났어. 그러면 이제 혼나는 애기야. 그럼 여기다가 얘가 혼을 내는 게 아니라 혼이 났잖아요? 그치? 그러면 scolded를 쓰고 싶어. scolded. 혼이 난 애기잖아요. 혼났어. 밀가루 갖고 장난해서. 근데 혼났어. 누구한테 혼났어? by her mom, dad. 아빠한테. 혼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짧으니까 앞에서 꾸미고 기니까 뒤에서 꾸민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어떨 땐 ing고 어떨 땐 pp냐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말해봐. 어떨 땐 ing고 어떨 땐 pp야? 알잖아. 희진아 말해봐. 그렇죠. 봐. 꾸밈을 받는 이 명사가 수식을 받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식 받는 이 명사가 이 행위를 당할 때는 수동,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능동.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뭘? 수식일 때는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애기를 혼내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얘가 목적어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거까지 하면 이제 현재분사 이제 과거분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A, B가 동시에 끝나요.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72페이지를 보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꾸밈을 받는 명사가 요 명사가 떨어지는 놀라운 뉴스가 놀라운 거예요. 그죠?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능동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볼게요. 우먼은 우먼인데 놀라게 된 거야. 원래 여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큰 소리가 나서 쾅 하고 놀라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ED가 되는 거고, 낙엽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는 폴링이 능동이라면서요. 여기서 폴링은 능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뭇잎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떨어지는 거잖아. 능동 아니에요? 능동이죠. 이 폴링 써도 되죠. 그럼 폴린도 써도 되죠.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봐봐.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알겠어? 아니 만약에 이게 봐봐. 잎사귀인데 falling leaves야. 여기 fallen leaves야. 틀려요? 둘 다 맞아요. 얘는 떨어지고 있는 하면서 여기가 진행인 거지. 능동이고. 근데 얘는 떨어진 잎사귀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동과 완료의 의미인가요?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항상 현재분사는 진행과 능동, PP는 수동과 완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falling은 자동이야, 타동이야? 자동이죠? 그럼 수동이 나와, 안 나와? 수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원래 목적어 없는 동사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얘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완료 의미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떨어진 하면서 이게 수동의 의미는 없어. 그냥 완료만. 잎사귀가 바닥에 있어. 이미 떨어졌어. 그 완료만 갖고 있는 PP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수동과 완료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야. 자동일 때는 수동은 없는 거고 완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숙이 알려주나? 원래 다 이렇게 편안했는데? 알겠죠? 그래서 진행, 능동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다. 수동과 완료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건 아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씩만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고, 밑에 보니까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래. 이건 당연히 구분했잖아. 아까 역할에서. 뭐라고 구분했어요? 동명사는 명사인 거고 현재분사는 형용사인 거고. 그쵸? 근데 두 개 다 명사든 형용사든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동일하냐 아니냐를 봐야지 뭐. 그러면은 현재분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 보니까 운동하는 하면서 꾸며주면 현재분사고, 달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명사인 거고. 꾸밈을 역할을 하면 봐봐. 아빠는 보고 있다. 베이스볼 게임을. 아빠가 실제로 보고 있는 아빠잖아. 경기를 보고 있는 아빠. 수식이 되네요. 그럼 얘는 현재분사고. 하비가 보고 있는 하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꾸며봐야 돼. 그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 B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감정은 나는 0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걔가 지져. 그럼 아유 밥 먹어야 되겠네 우리 애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이거는 항상 이건 좀 머릿속에 봐봐. This new book on Silla Dynasty. 신라 왕조에 관한 이 책은 재밌어 보이네. 그럼 얘 자체가 지금 형용사잖아요. 동사 다음에 와서 주격 보호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어디? 재밌는 책. 이렇게. 그죠? 꾸며주잖아. 다시 He's interested in books on the Silla Dynasty. 여기 보니까 in books가 부사구고요. on Silla Dynasty 부사구예요. 제꼈어요. interest는 원래 뭐뭐를 흥미롭게 하다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데 표지가 대단해. 그래서 재밌겠는데? 라고 내가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0이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항상.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예문 들어보잖아. 지루하다 이거. 내가 옛날에 무슨 변호사랑 미팅을 했거든요. 선을 봤는데 더럽게 지루한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는 걸. 그럼 그 사람이 지루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럼 그럴 때는 보어링을 쓰죠. 내가 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보어링한 그 변호사 때문에 내가 보어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감정은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상황 보고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사람의 감정은 이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거기를. 그럼 한번 해볼게. 감정이 뭐뭐 있나? exciting, surprise, amazed, annoying, amused, satisfy, terrify, embarrassing, boring, shocking, confused, exhausting, frightening, disappointing, depressed, disgusting. 네네.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항상 보시고 해석상 해야지. 이거 사람의 감정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중딩 같은 거지. 알겠죠?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좀 있으니까. 그러면 C 해볼게요. C. 분사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제 감정도 들어있고 그냥 일반 동사도 들어있고 하니까 C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 펜이 없어? 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1번 희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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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왜냐면 이게 보니까 문장에 이제 ing도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pp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니 has not been caught yet. 아직 안 잡혔어 그랬잖아. 그럼 이 탈출? 하고 있는 거야? 한 거야? 한 거잖아. 그 완료의 의미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완료의 escaped.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하준.
뭐야? 웰컴. 오케이. 환영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지원. 디서포인트. 발음 왜 이렇게 애매해? 티디야 팅이야. 팅. 오케이. 왜냐면 결말이 좀 실망스럽더라. 실망스러운 결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현지. frightened. 오케이. 놀란 동물. 오케이. 왜 안 써져? 이거 뭐야? 왜 이래? 오케이. 해봐. 뭐야? growing.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거 내가 화살표 쳐놨지? 왜? 우리 지금 분사,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무슨 용법을 쓰여? 형용사적 용법을 쓰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즈너 꾸며주고요. atmosphere 꾸며주고요. ending 꾸며주고 그 다음에 animals 꾸며주고 bush 꾸며주죠.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앞이나 뒤에서 설명하거나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지금 앞이나 뒤에서. 해봐. 넘겨보자. 뒤로 넘기면 얘가 수식어로 쓰이는 분사, 수식어니까 당연히 형용사인데 A번에 보면 명사의 앞에서 꾸밀 수 있고 뒤에서 꾸밀 수 있다 그랬죠? 이거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됐죠? 볼게. 예문 하나 보면 Ticket sales end 1 hour before closing time.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closing time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Broken window, 깨진 창문 하면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왜? 짧게 단어 하나가 오기 때문에. 근데 밑에를 보니까 expensive painting, unexpensive painting, hang on his bedroom wall. 그러니까는 이게 on his bedroom wall이라고 길게 부사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지? 그다음에 soccer player injured in a tackle. left. 여기 보니까 left가 동사니까 tackle부터 injured까지가 플레이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in the tackle이라고 부사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고. 지금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이제 체킹해볼게요. 다시 해볼게. 보니까 문을 닫는 시간, 깨진 창문, 이거는 걸려있는 그림, 다친 선수. 그죠? 능동수동 보세요.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여기 주격보호로 쓰이는 거는 당연히 무슨 보호? 주격보호, 아니 주격보호래. 보호로 쓰인다는 거 주격보호 아니면 목적격 보호니까 이형식, 오형식. 그죠? 여기에 오는 형용사니까 주어를 보충설명, 목적어를 보충설명. 약 먹어야겠다. 먹었어? 근데 그거 오래가. 요즘 기침이. 내가 알아. 그거 쌍화탕 같은 거 먹어야 돼. 한약으로 먹어야 돼. 한약으로. 요즘 그런 거 많아. 자기네가 수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파는 거 그거 먹어. 그 약 같은 거 먹지 말고. 양약 먹지 말고. 오케이. 왜냐면요, 지금 이게 우리는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거는 중학교 때 오는 게 아니고 고2 말부터 고3 여름방학까지 다 와요. 그때 건강이 유지가 안 되면 계속 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라는 게 막 피크였다가 그때 건강 유지가 안 되면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몸이 튼튼해야지 집중력이 되는 거지. 막 피곤해 졸리고 힘들어 죽겠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냐고. 결국은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챙겨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도 드시고, 그다음에 홍삼 써도 그렇게 연하게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먹어야 돼요. 알겠죠? 갑자기 또 주격보호 얘기하다가. 아니 나는 봤잖아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애들을 봤잖아요. 재수하는 애들도 봤고 삼수하는 애들도 봤고. 근데 결국은 체력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싸움인 거죠. 결국엔. 네. 그리고 고3 되면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든 안 하는 아이들이든 다 붙어 있어요. 그때 가서 실력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끝까지 애들이 앉아있을 때 나도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좀 특이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막 화장할 거 다 하고 막 여자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오락 다 해. PC방 다 다녀. 근데도 성적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면 절대 걔네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볼게요. 그럼 여기 이거 아실 것 같고 여기 볼게. 예문 볼게요. They sat watching TV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계속 TV 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럼 이제 이 행위를 하는 게 결국 주어인 거니까 주격보호 자리고.
그죠? The mathematical problem remains unsolved.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지금 remain이 남아있다 라는 뜻인데 얘가 보통은 1형식, 2형식으로 쓰는 동사잖아요. 그럼 unsolved가 그냥 나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과거는 아닐 거 아니야. 얘가 시제니까. 그러면 아, PP구나.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꾸며야 돼요. problem을. 근데 problem이 푸는 거야? 풀려지는 거야? 풀려지는 거고 solve 뒤에 목적격 없으니까 아, PP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응? 풀리지 못한 채 남겨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죠? 그냥 예문만 읽어주시면 돼. 여기 다 했던 거예요. 다 봐봐. They kept him waiting for 2 hours for an interview. 그들은 남겨두었다 그를 기다리라고. 그럼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예요. 그죠? 그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2시간을. 능동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from을 넣었어. 아까 keep 목적어 여기 from 넣어도 되잖아요. 그지? 그럼 뭐였지? 그는 막았다. 그를 2시간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달라지겠죠. keep 목적어 ing와 keep 목적어 from ing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y mom usually leaves the door unlocked until I get home. 내가 집에 올 때까지 엄마는 문을 안 잠그고 놔두신다. 근데 남겨둔다. 문을. 근데 문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목적격 보온. 네, 문이 잠겨져. 그리고 뭐뭐가 없다 하면서 목적 없으니까 PP로 가주시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각 목적어 원형이나 ing, PP. 이거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봐봐. 지각이 오고 목적어가 오고 얘가 하는 동작은 원형이나 ing 오고 수동이면 pp가 와요. 어차피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 왜? 얘는 원형 부정사였잖아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인데 원형 부정사인데 걔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걔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ing, pp는 분사니까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역이면 목적어 플러스 동작이면 원형, 능동이면 수동이면 PP 이렇게. 오케이?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목적어가 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럼 보니까 Samuel heard his wife calling him from upstairs. 사무엘은 들었다. 그의 와이프가 부르는 것을. 와이프가 부르는 거니까 능동. 여기 call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 saw a car parked on the side of the road. 여기 버려버리시면 파크 뒤에 목적격 없으니까 차가 파크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원형 써도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은 The host had a food prepared by a local restaurant. The local restaurant 버리면 prepare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죠? 목적어가 없고 그는 시켰다. 음식이 준비되게끔 해서 pp가 들어있고 목적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우리가 5분 남았으니까 문제 좀 풀어봅시다. 뒤쪽에 뭘 풀어볼까요? D번 아니다. 아니야. C 해보죠. C가 좀 간단하잖아. 단어만 가지고. C. 쉽죠? 프로즌 이거 사역이에요.
봅시다. 1번 뭐야? 1번은 playing. 그죠? play 2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play, playing. 2번은 맞죠? 사역 목적어 원형이니까 had them draw. 그들이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passive 얘기를 required score. 그러니까 요구되는 점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요구사항인 거니까 요구되는. 그 스코어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되는 점수.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봐봐. freeze는 뭐뭐를 얼리다는데 until tomorrow가 부사구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 freeze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얼려놔라 그래야 되니까 pp로 가야 되잖아요. frozen.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문제는 75페이지까지 푸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